안녕하세요. 유로스톡입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네. 물론 1차적 책임은 제가 큰 것 같고 너무 바쁘십니다. 너무 바쁜 게 바쁘셔서. 아니라 좋은 거 바쁜 게 아니라 그랬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이걸 하고 추석 요번에 연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리서치에서 서치라이트라고 굉장히 맞아요. 좋은 종목자를 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제가 그 종목들 이렇게 묶어서 그 애널리스트한테 달라고 해서 묶어가지고 내가 몇 군데 줬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고 내가 그 오리나 연구원이 현대백화점 쓴 것도 봤고 네. 근데 자료 나오고 내가 전화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거기 코스메스 MBT라는 회사도 그 조윤혜 연구원이 했는데 되게 좋았고 한국전자금융도 좋았고 또 기억나는 게 우리 그 저희 우리 주연인가 내가 뽑아놓고서 이름이 우리 재생 신재생 이주영. 이주영 주영이. 주연이도 어제 자료 냈는데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CS 그 베어링인가 베어링. 그것도 내가 요즘 사람들이 그쪽 얘기 좀 하고 뭐 윈드 베어링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냈길래 내가 어제 전화해서 매니저 물어봐서 그러한 종목들 방송을 한번 할까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자료들 찾으셔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요즘 장이 이게 좀 약간 막혀 있는 느낌이어서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진지하게 시작을 하네요. 우리 이런 톤이 아니었는데 방금 전까지. 네, 당황했잖아요. 일본 안경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자료가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유노스톡도 제가 녹음을 못해 아쉬워서 그것도 할 계획이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네. 하고 오늘은 우리 우영희 연구원이 그 외색 짙은 표정, 네. 외색풍으로 그냥 요즘 같은 문화에 안 맞는데 요즘. 이거 거의 시리즈입니다, 전무님. 이렇게 와, 저희 진짜.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걸 우기에웨라는 그림 있죠. 웃기요에. 맞죠. 그렇죠. 왜 내가 그런 거 알면 안 돼? 아니요. 일본 전통적인 그림. 그렇죠. 일본 미녀는 되게 하얗고 길고 좀 그런 것 같아. 최근에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맞아요. 할말 살긴. 없으니까 괜히 너무 그래도 자기적인 일본 거. 자료를 사면. 일본은 자주 가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해서.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작년 한 말쯤에 가가지고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3%대인 때는 못 갔었어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다녀오셨으니까 체감적인 물가가 이전에 갔다 오신 거랑 비교했을 때 좀 진짜 올라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물가 신경 안 쓰고 소비합니다. 역시. 아이 그거 농담이고 역시. 확실히 호텔 숙박비 같은 게 올랐더라고요. 꽤. 네네네. 그리고 가장 히트는 제가 북해도를 갔는데 북해도에서 가본 데 좋아하는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타루 뭐 이런 데 가신 거예요? 그런 데 잘 안 가요. 오타루인가? 그러니까 뭐 나이 들면 온천물 담그는 거 좋아해요. 북해도가 이때쯤 가면 30도가 안 넘는데 선선해요. 나 우와. 갔을 때 휴교록 내렸었어요. 왜요? 춥다고? 36.5도. 더워서? 그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덥고 어머머. 만약 간다면 저는 하여튼 일본 요즘 뭐 일본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좀 지역 도시들 도쿄, 오사카 말고도 네. 되게 괜찮은 데 많아요. 그쵸. 북해도도 이렇게 자유여행 가셔도 되게 괜찮은 하코다데 같은 데들도 항구 도시인데 되게 예뻐요. 요새 제가 그 북해도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현저히. 예전에는 일본 하면은 도쿄나 오사카, 막 교토 이런 데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요새 홋카이도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북해도를. 그러니까 신기하게. 북해도 가면 장점이 꽤 크고 내가 무슨 북해도 홍보도 그게 아니라 겨울에 가면 참 좋은데 겨울은 이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눈이 많이 진짜 와서. 많이 와서.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을쯤 가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전 북해도를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거기 JR 그러니까 그 기차표를 뭐 전체를 해놓고 끊어놓으면 계속 탈 수 있으니까. 아니 그 하고다니도 꽤 멀어요. 근데 그거 막 3시간 기차 타고 갔다가 뭐 이렇게 보고 하고다니 보고 당일로 또 돌아오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자연 환경이 좋고 음식값이 싼 편이니까. 좀 지방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겨울에 홋카이도 가자라고 하는 말이 거의 사랑 고백이래요. 진짜? 네. 어. 그냥 눈이 진짜 많이 오니까 갇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제 가면은. 원래 갇혀서. 북해도 이제 겨울에? 나중에 되게 그 말할 때 상기되는데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방송하는데 이걸 하나만 하면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일본의 그 북해도에 단체 관광들이 많이 가는 도시 중에 노보리베스라고 있어요. 노보리베스.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단체 관광으로 가지 말고 그냥 삿포로
하여튼 공항 근처 어디 공항 내려가지고 버스 타면 돼요. 버스 타면 노블페스트 내리거든요. 그리고 요간들이 있어요. 요간. 근데 거기 삿포로 노블페스트 특징이 유황 온천이어서 근데 요간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약간 가격은 있는 편이죠. 엄청 비싸진 않아요. 근데 아까 거기에 특징이 유황 온천이고 방마다 욕실이 있어요. 방마다. 나무로 된 훈육기 욕탕이 두 군데가 닦아놀이는 좀 더 좋은 데고 거기는 시설을 좀 새롭게 놨고 우리 와이프랑 둘이 간 데는 그냥 오래된 데를 좀 갔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오래된 부부기 때문에 막 방에만 있지는 않는 스타일이지만 정말 뭐 신혼 때 이럴 때 가면 정말 나를 갔다 와 진짜 좋아.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산골의 조그만 도시여서 할 게 없어. 할 게. 근데 겨울 가면 참 좋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눈이 쌓여 있는데 예쁘겠다. 하여튼 되게 기분이 좀 고립돼요. 진짜 거의 고립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밥도 아침, 점심, 저녁 다 안에서 먹는 거예요? 요간이면은 점심 아침 식사는 되게 좋아요. 제가 사진 나중에 저 페이스북에 가면 있는데 이거 진짜 홍보대사. 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해도 하면 맛있는 게 해산물인데 되게 오징어 같은 게 되게 맛있어요. 털게도 유명하잖아요. 털게도 유명하지만 오징어회 같은 거 그리고 뭐 오징어회 너무 맛있지. 성게 뭐 하여튼 그래서 아침 보면은 그게 조식에 그게 있고 일본 특유의 뭐 생선 구이에 뭐 이렇게 있어. 아침 일단 매일 바뀌어요. 일주일간. 그거 먹을 수 있고 가이새끼 맛없기 때문에 안 먹어요. 원래 그 예쁘기만 하고 맛도 없고. 안 먹어. 네, 참 진짜 욕 먹겠다. 요새 일본 갖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우리 이런데요. 근데 하여튼 진짜 나중에 사랑하는 연인과 가면 제일 좋은 곳이 북해도죠. 가족이랑 가도 좋아요. 나는 애들이랑도 제일 기억에 남는 사진이 사실 페이스에 올리다 말았는데 우리 애를 어렸을 때 거기 갔었거든. 애기들 했을 때. 그래가지고 눈 막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지금 뭐 징그러워. 그래가지고 하여튼 진짜 싫어하겠다. 오래간만에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만 한다고. 자료 얘기하시죠. 네, 좀 이거 자료 하려면 쉬었다 해야 되는 거잖아. 윤호 뭐 하고서 하죠? 맞아요, 윤호. 까먹고 나서. 아니에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하려고 그랬죠. 네. 알았어요. 그럼 외치고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윤호? 스톱. 스톱. 자료는 맞대 구다사이.そうです。 뭐를 맞대 구다사이라는 거죠? 워낙에 일본은행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거가 작년 말 정도부터였어요. 네네. 정책을 바꾼 게 이제 작년 말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언제 정책을 바꾸냐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일본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한 25년,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정책을 지금 바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에 한 2번 정도 정책을 바꾸려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바꿀 때는 성공을 하고 싶어 할 거다. 실패가 아닌. 그러니까 조금 더 일본은행이 고민을 하고 숙고 중이니 일단은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맞대고다사이를 했고요. 그래서 부제가 성공을 꿈꾸는 일본은행이라고 지었습니다. 맞대고다사이가 우리나라는 무슨 뜻이죠? 기다려주세요. 저도 맞대 많이 하잖아요. 맞대고다사이. 둘만 즐겁고 나만 소외되는 맞네. 느낌. 오케이. 기다려주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파트 설명인데 파트는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해 알아보자는 네. 제목인데요. 이제 과거에 일본은행이 좀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띈 게요. 98년도부터예요. 그때 일본은행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어떤 목표로 운영이 될 건지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통화정책이 좀 만들어진 시기가 98년도이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정책을 좀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파트는 금융정책 정상화 가능한 걸까라는 제목인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패 사례. 첫 번째가 2000년이었고요. 두 번째가 2006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례를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상황이었고 왜 다시금 정책을 정상화하던 거를 포기했나 이런 부분을 작성을 했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지금의 정책 변화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세 번째는 그 시그널을 찾아라라고 해서 이제 추후의 정책이 추가적으로 바뀌임에 있어서 어떤 것들 우리가 봐야 되나 어떤 것들이 변하고 어떤 게 충족이 됐을 때 우리가 일본은행의 변화를 조금 더 가능성 높게 이제 전망을 하고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이제 세 번째 파트에 썼습니다. 네. 제가 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치는 거냐면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고베 대지진을 쳐보는 중이에요. 95년도에 95년이죠? 제가 태어나는 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구나 우리.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최근에 어떤 책에 번역되고 추천사 쓰려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추천사 쓸 때 이제 안 좋은 습관이 제 책을 읽거든요. 저는 그 책을. 너무 좋은 오.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거 다 출판사에서 읽으시- 좀 좋아요. 근데 깨알 그때 잘하네요. 빅터 니도 깨알 잘하네요. 출판사에서 되게 감동 들으셔도 너무 사실 감사하죠, 같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뭐 같이 이번에 뭐 같이 공동 번역하는 책도 있는데 그거 말고 빅터 니도프라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투기꾼으로 알려진 아주 트레이더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도프 이야기인데 니도프가 하여튼 그 사람이 놀랍게도 그 UC 버클리 교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투기하다가 막 하여튼 그 빅터 오프의 투기옷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빅터 오프가 1997년에 전 세계 헤지펀드 최고 상을 받아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얘가 일본 통이었거든요.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을 잘 알아서 94년도에도 돈을 많이 벌고 95년에 고베드에서는 좀 터지고 그러다가 이 아시아를 잘 아니까 이 사람이 97년에 태국 은행주에 엄청 투자를 하거든. 우리 IMF 올 때. 그래서 거기 한번 망해. 블로우업하고 2007년에 한 번 더 망해가지고 파산해버리는. 좀 파산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되게 안 좋게 인식을 갖고 있지만 제가 이 말을 왜 굳이 들었냐면 98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본이 80년대 엄청나게 그 사실 버블 올 때 네. 이후에 90년대 엄청난 글로벌 자금들이 일본에서 놀았다는 거죠. 그렇겠죠. 자산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본 하면 막 자산시장 보면 막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이는 그 시장을 보이지만 가장 투기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래서 고베 대지진 때 망했던 데가 또 있어요. 그 혹시 영화를 봤나요? 로그 트레이더라고? 아니요. 그 그 옛날 영화. 니스라고 알아요? 니스? 봤어. 그 소위 홍콩에서 베어링 파산시켜 버렸던 닉 니슨 이야기. 닉 니슨도 고베 그 결국 일본에 롱샷다가 파산한 거예요. 고베 대지진 나면서 폭삭하면서. 그래서 이게 98년 얘기가 나왔길래 그러면서 이 배경이 뭐냐면 굉장히 일본이 글로벌 자금에 굉장히 각주장이 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상당히 그 정돈되게 했던 게 98년부터였고 2000년대에 가면은 일본이 되게 정체된 나라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 저성장에 들어서 80년대 버블이 있었고 90년대는 미친 듯한 투기 시장이었고 그렇죠. 상상들이 안 가겠지만 그래서 일본 가면은 그 이제 투기에 관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 부동산 투기도 있지만 근데 내가 기토쿠니아를 갔는데 그 삿포로에서도 그렇지. 근데 야 참 이거 놀라운 거. 그 네이버 담당자니까 혼자 말 너무 많다고 그랬어. 너무 좋아요. 그 네이버의 집, 와, 우리 와이프가 계속 그 뭐지? 네이버의 그 뭐지? 팝하고? 팝하고. 팝하고. 팝하고 예술이더라, 진짜. 예술이죠. 내가 그래서 일본의 책을 한 5권 사갖고 왔어요. 일본어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팝하고로 내가 해가지고. 다 되니까. 막 그걸로 읽고 있어. 하다 조금씩 바꿔가지고 한문이 있으니까. 신기하다. 대박이더라고. 영어는 번역 개판이고, 영어는 전혀 도움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확실히 일본어는 일본어는 저희랑 비슷하게 어순이 나오더라고. 한자도 많고 해서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 서점에 서점에 갔다. 가셔가지고 그 샀는데, 좋은 책 가서 나만 알고 있어요. 진짜 비밀을 해서. 근데 하나는 되게 아이디어 좋은 거는, 하여튼, 그 증가율 데이터에 대한 책인데, 증가율. 내가 그 원래 관심 많은 거여서. 난 주로 이렇게 증권사적 코너보다는 일본 애들은 오타쿠여가지고 진짜 희한한 책도 많아.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작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이제 여자가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딱 너는 이제 막 와이프는 이제 뭘 사러 가고 서점에서 뒤져서 몇 권 한 권은 괜찮고 가져와서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서 이게 딴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책 한 권 쓰려고 준비하는 내용에 넣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소설하는데 빅터 니도프 책 이번에 그 하여튼 추천사 쓰다가 90년대 일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막 요즘 젊은 얼마 안 돼 일본 시장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본은 그냥 정체된 시장 아니 글로벌 자금의 각축장이었어요 90년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어 그 태어날 당시에 고베 대진 그때 태어났구나 95년 94년도에 증권사 들어왔는데 오. 94년에 뭣도 모르고 리나가 몇 년에 들어왔지? 증권사에 처음에 저 2008년. 그렇지 거기 갔었잖아 메릴린치. 메릴린치 들어왔었으니까
저도 2008년에 들어와서 바로 금융위기 대박. 얻어맞아서 그때 엄청 바쁘셨죠. 지수가 그때 1000 깨지는 걸 봤죠. 근데 저번에 리나랑 이제 오래됐으니까 우리 얘기를 했는데 야, 이 여의도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훨씬 더 활기찼던 것 같아. 맞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쭉 가라앉는 느낌? 내가 늙어서 그러나? 내가 이 말하고 그랬더니 형 그게 꼰대가 하는 말이야 하더라고. 아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형이 그런 거고 젊은 친구들은 다 자연에서 놀고 있다. 근데 아닌 게 어제 저녁에 내가 오늘 진짜 싫어하겠다 사람들이 자료 언제 나오나 자료가 언제 나오나. 내가 역상 근처에 있었는데 8시 40분이 됐는데 정말 조용하더라고. 역삼동 강남역 저녁에 거기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어. 그래서 이제 택시 쫙 빈 차를 서 있고 너무 오래간만에 강남 가서 이제 야 애들이 젊음을 느끼러 가셨네요. 젊은 안 느끼지.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 야 조용하더라고 길이. 리나도 밤에 이제 안 돌아다니잖아 잘. 밤에 잘 안 돌아다니죠. 네. 많이 돌아다니는 수 있잖아. 저도 잘 사실 돌아다니시는 근데 재미없어서. 내수 좀 살리도록 노력. 내수 살려야 돼요 지금. 근데 98년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네, 제목이 일본은행 A2Z라고 해서 네. 이제 일본은행법의 개정이 된 배경을 좀 왼쪽에다 작성을 했어요. 이제 이전의 일본은행법이라고 하면 조금 정부의 맞아요. 밑에 속한 느낌이 있어서 회의를 했을 때 정부 쪽에 인사가 무조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은 이때 뭐 없었지만 동일하게 없었지만 정책위원 중에서 2명이 정부 대표로서 있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화 정책에 좀 녹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에 정책 방향성이 정부랑 좀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는 뭐 폴리시 믹스 측면은 좋겠지만 독립적인 선택을 하기 좀 어렵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이제 유로존 쪽에서는 ECB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각국에서도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 독립성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98년도에 좀 그런 이 97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97년에 이제 개정이 되고 98년도부터 네네. 새로운 일본은행법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앞으로 좀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책위원회들도 정부 대표를 폐지를 했고 정부의 대표들이나 정부의 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정책 회의를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거, 지연시키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그런 것도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명성을 위해서는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했던 거를 1년에 2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과 뭐 대중과 정부에다가 조금 더 잘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일본은행의 목표인데요. 동일해요. 한국하고 동일하게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 이 두 가지가 일본은행의 목표입니다. 연준은 좀 다른 게 연준은 고용이잖아. 맞아요. 듀얼 맨데이트가 뭐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인 반면에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정이고요. 사실 이게 그래서 큰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일본은 버블을 먼저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냥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계속 90년대, 맞아요. 80년대는 호황이었고 엄청 좋았죠. 그러니까 금융 역사 공부할 때 정말 다이나믹한 시대가 90년대거든. 90년대 그 일본에서 시작해서 사실 마투와 폭락으로 태국가면서 네. 아시아 우리나라 네. 분위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맥락 보면 한때 일본이 그때 먼저 이렇게 변했던 거고 네, 내가 잘 몰랐는데. 네,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워낙에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 해서 금리 인상으로 하는 정책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인데 뭐 대출을 더 많이 이제 중앙은행이 해주고 자산을 매입해주고 하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양쪽 하나도 일본이 먼저인 거야? 네,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먼저 그치. 그런 정책을 폈었고 뭐 미국이나 유로존 이런 애들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정책을 그러니까 펴온 버냉키가 거여서 네. 일본 연구한 거예요. 그렇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금융위기 때 미국이 그대로 베낀 거지 뭐. 네, 그래서 조금 통화 정책의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은행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놓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중앙은행이 내 목표로 하는 바는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페이지 보시면은 전쟁 이후부터 BOJ 총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28대부터 98년도 이후부터 이제 총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일본은행법이 개정된 이후에
된 사람들이어서 이때부터 사실 보시는 게 이제 지금의 통화정책 역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 적절한 시기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각각의 총재들이 맡았던 임기에 뭐 어떤 경력이 가진 사람이 총재가 됐고 어떤 과제를 했어야 되는지 제가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정책위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있는 것처럼 BOJ 내부에는 정책결정위원회, 통화정책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일본은행법, 뭐 지금의 일본은행법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도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넘어갈게요.